특이한 공통점이죠. 대통령이 소년공을 소년공. 통해서 대통령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 과정들은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동시대에 브라질 대통령, 그다음에 한국의 대통령이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소년공 시절에 둘 다 또 몸에 어떤 피해를 당해서 불구 상황이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애가 있기 네. 때문에 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서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저런 대통령 한 사람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다자회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브라질이라는 큰 나라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친구를 하나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떠난 순방길이었기 때문에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도 됐었는데요. 영상 보니까 대변인 생각보다 친화력도 있었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 윙크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깨 동무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도 좀 분위기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G7에 가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는 뭐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인선조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간 것이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깊이 있게 회담을 하게 됐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다음번으로 미뤄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들을 보았을 때는 상견례 형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를 정상화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그 한국인들을 만나거나 이런 행사들도 참석을 하면서 다소곳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 그동안의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는 김혜경 여사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정들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잘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외교 과정에 있어서 도움되는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이 소년공이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좀 공감대를 쌓기도 했다는 모습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제가 볼 때 특이한 공통점이죠. 대통령이 소년공을 소년공. 통해서 대통령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 과정들은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동시대에 브라질 대통령, 그다음에 한국의 대통령이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소년공 시절에 둘 다 또 몸에 어떤 피해를 당해서 불구 상황이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애가 네.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서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저런 대통령 한 사람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건 다자회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브라질이라는 큰 나라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친구를 하나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말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9월 달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 국제사회 총회에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이 승리한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얘기하게 되면 한국의 국격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K컬처 플러스 K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문화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국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이 위기와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나름대로 한국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좀 큰 힘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정도 민주주의 회복력 그다음에 룰라 대통령 두 사람을 만난 게 우리에겐 큰 우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룰라 대통령은 또 아까 재미있는 게 사법 리스크 닮은 꼴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또 다 이렇게 유사하게. 그래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옥까지 갔다 온 상황이었고요. 뭐 국민들이 룰라 대통령을 다 막아주려고 하는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사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을 그리고 한 정치인을 어떻게 탄압하고 정치 앞길을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유사한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년공과 어떤 사법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던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하나의 중요한 두 가지의 경험 사례이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이 앞으로 계속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브라질이 꽤 큰 나라입니다.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됐으면. 끈끈한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이제 좀 시급한 국내 과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뭐부터 지금 해결해 나갈까 풀어 나갈까 궁금한데요.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민생 회복을 해야죠. 뭐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 모두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위기, 그다음에 외교 위기에서 이것을 극복해냄으로써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네. 다른 무엇보다도 네, 중요하다. 추경이 지금 네네.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두 가지 정책을 쓸 수가 있죠. 재정 정책과 금리 정책인데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갖다가 시중에 이제 뿌리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돈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기가 돌 수밖에 없겠죠. 지금 3년 동안 자영업자가 100만 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0.8%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마중물인 민생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뿌려지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소비를 하게 되면 자영업이 나름대로 활기를 띨 수 있고 자영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 제조업과 농축산업 같은 경우도 동시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좀 그런 마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재정 정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